네, 영상 한번 또 찍어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질투심 많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행동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예방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화책에서 읽은 건데요. 아주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페르시아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당시 그 나라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그 왕 밑에는 총애하는 두 명의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신하는 각각 특성이 있었는데 한 명은 욕심이 되게 많고 한 명은 질투심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총애하는 애처백에서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신하, 욕심 많은 신하 그리고 질투심 많은 신하를 데리고 즐겁게 술을 먹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취기도 오르고 하니까 신하들한테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오늘 들어주겠다. 근데 각각 다른 걸 얘기하면 차별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은 걸로 해주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뭘 얘기하면 그거를 그 얘기한 사람한테 다 들어주고 나머지 한 명한테는 무조건 2배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컨대 어떤 신하가 1,000억을 주세요 그러면은 1,000억을 주고 나머지 한 명한테는 2,000억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욕심 많은 신하가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하면 그 질투심 많은 신하보다 무조건 2분의 1밖에 못 갔잖아요. 자기가 먼저 얘기하면. 그래서 질투심 많은 신하 등을 확 떠밀었어요. 너가 먼저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 앞에 나온 질투심 많은 신하가 뭐라고 했느냐. 황제 폐하 저의 한쪽 눈을 칼로 도려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의미가 이해가 가세요? 질투심 많은 신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뭘 얘기해도 나머지 욕심 많은 신하가 2배를 받죠. 그러니까 좋은 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2배를 욕심 많은 신하가 얻으면 질투심이 가뜩이나 많으니까 더 질투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질투심 많은 신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역으로 간 거예요. 이제 플러스 영역이 아니라. 마이너스 영역이란 건 뭐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질투심을 느끼는 대상이 나보다 더 큰 손해를 보면 나는 만족한다. 이런 질투심의 특성 때문에 마이너스 영역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한쪽 눈을 칼로 누군가가 파내어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욕심 많은 신하 눈은 양쪽 눈을 다 칼로 파야죠. 2배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질투심 많은 신하는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질투심이. 질투심은요, 무서운 게 욕심과는 다르게 다시 말하지만 마이너스 영역까지 가요. 내가 한쪽 팔을 잃어도 내가 질투심을 느끼는 대상이 양쪽 팔을 잃으면 질투심 많은 사람은 허허대고 웃으면서 좋아해요.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발생한 사례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모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사장이 나이 많은 사장이 갑자기 뇌졸중인가로 쓰러지면서 완전히 회사가 휘청됐어요. 그런데 그 회장 밑에 있던 사장 밑에 있던 중역 둘이 머리가 되게 좋았는데 짜고서 회사 돈을 횡령을 했어요. 상당한 액수의 돈을. 그리고 나서는 둘이 뿜빠해서 가졌어요. 근데 사장이 그렇게 쓰러져서 거의 식물인간 돼서 병원 가고 사장의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어린 아들이 사장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하다 보니까 횡령이 됐는지도 모르고 회사가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얼마 뒤 회사는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횡령 사건은 그냥 흐지부지 된 거예요. 진짜 이렇게 횡령이 있었다. 그거는 그 횡령한 당사자 그 중역 2명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뿜빠이한 돈을 나눈 돈을 가지고 한 명은 본인의 회사를 차려서 굉장히 그게 잘 돼서 본인이 사장 소리 듣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나머지 한 명은 그 돈을 가지고 유흥 즐기고 도박하고 그러다 결국 다 날리고 망해버렸어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돈을 뿜빠이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망했는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회사를 차리고 잘 먹고 잘 사나. 배가 아픈 거예요. 이제 질투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질투심 느낀 이 중역이 어떻게 했느냐. 경찰서에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회사 돈을 횡령을 했다. 근데 공범이 있었다. 그 공범은 어떤 회사 지금 사장 자리에 있다. 이렇게 그냥 자수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물론 횡령했기 때문에 본인도 형사처벌 받아요. 하지만 이미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쫄딱 망했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 큰 회사 차리고 지금 잘 나가는 공범은 어떻게 돼요? 횡령 사실에 발각되면은 저 회사 사장이 과거에 횡령을 했대. 가족한테도 그러면 엄청나게 지탄받을 거고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떨어질 거고 회사 운영에도 큰 피해를 보고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발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 발로. 제가 아는 모 회사에 어떤 여자 팀장이 있는데요. 되게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벌써 승진해도 승진했어야 되는데 승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승진할 때 360도 다면 평가를 해요. 360도 다면 평가가 뭔지 아시겠지만 사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전부 다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고과를 매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여자 팀장 같은 경우에 상사나 사장의 인사고과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 능력이 좋으니까. 하지만 동료나 부하들의 인사고과는 낮아요. 특히나 그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들은 이 여자 팀장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능력 부족이 아니에요. 이 여자 팀장은요, 말끝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먹어도 안 찌는데 이 말을 자꾸 해요. 이 여자 팀장은 저도 한번 봤는데 굉장히 슬림해요. 바싹 말랐어요. 근데 먹는 건 되게 잘 먹는데요. 근데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래요. 보니까. 하늘이 내려준 축복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체질은 어찌 보면 모든 여자들이 바라는 체질이잖아요. 하지만 대다수 여자들은 먹으면 살이 찌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돈도 쓰잖아요. 근데 여자 팀장은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그거를 껄핏하면 난 먹어도 안 찌는데 그러면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동료나 여자 부하 직원들이 보기에 그게 좋아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인사고과 점수가 항상 낮았고 그래서 승진을 못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고등학교 때까지 좀 곧잘 했는데 고2 때까지는 저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한데. 근데 고3 되더니 걔가 저보다 성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왠지 기분이 되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 때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자율학습 독학하고 이제 자율학습하는 게 있었는데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끝내고 그 친구랑 늦게 이제 집에 같이 집까지 오는 코스가 같아서 걸어오는데 저는 걸어서 집에 가면 되는 가까운 거리에 집이 있었고 그 친구는 그 중간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집이 멀리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버스비가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명주야 너희 집 여기서 가깝잖아. 나 버스비 좀 꺼주라. 내일 갚을게 이러는 거예요. 그때도 버스비는 얼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꺼줄 수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야 미안해 우리 집이 요즘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져서 내가 버스비를 못 꺼주겠다. 그냥 버스비는 네가 알아서 구해봐라. 그리고 그냥 쌩 까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친구가 저보다 성적이 올라가서 그게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제가요 노무사로서 회사 사람들 보다 보면은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물론 좀 이렇게 안 좋게 되는 사람도 많지만 너무 능력이 좋은 사람 중에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느냐? 상대방, 동료들, 질투심을 자극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은요 질투심, 누군가의 질투심 자극하는 행동 좀 조심하셔라. 그 얘기하려고 제가 이 영상 찍은 거예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예방책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증권회사 직원은요. 애널리스트인가 뭔가 그런데 되게 수익을 잘 낸대요, 애가.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이제 이 친구한테 질투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뭐 볼링을 치거나 당구를 치거나 PC 게임을 하거나 뭐 고스톱을 치거나 이런 경우에 가만 눈치를 보니까 어지간하면 져줘요. 그럼 지는 사람이 술값 내기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이 술값 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질투심을 무마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직원은 그 회사에서 외국어를 굉장히 잘해서 외국어 번역 같은 일을 하는데 사장이 굉장히 외국어를 잘한다고 이 직원을 총애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직원을 질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바보짓 같은 걸 해요. 일부러 말도 좀 어수룩하게 하고 사람들이 놀리면 또 그냥 웃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제가 아는 어떤 영업사원은 성과가 좋은데 다른 영업하는 다른 동료들이 질투심 느낄까봐 이것저것 핑계를 대요. 우리 집 애가 뭐 이번에 뭐 학교에서 뭐 1등을 했어 그러면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기분 좋다는 그걸 이유로 동료들한테 빵도 사고 야구르트도 사고 이래요. 큰 돈 안 들어가는 걸로. 이 사람들이 왜 이러겠어요? 동료들이 질투심 느낄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도 다 알아요. 이유 없이 빵 살 이유가 없는데 빵을 왜 사는지, 왜 저 친구가 바보가 아닌데 바보짓 하는지, 왜 저 친구가 분명히 운동신경 좋은데 우리한테 번번이 볼링에서 지는지. 질투심 우리가 느낄까봐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그냥 술값도 내고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저런다는 걸 동료들도 알고, 그래서 질투심이 많이 완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는요, 혼자만이 사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의 질투심 자극 안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조직 생활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